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제 유튜브가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댓글이 많아져서 제가 최대한 댓글을 달려고 새벽까지 노력하여 댓글을 달고 있지만 저도 본업을 해야 하고 집안일로 바빠 간혹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혹시 제가 놓치더라도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 했던 여정이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져서 예상치 못한 무게감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근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영상본으로 오디오북처럼 듣도록 제작하였으며 간편히 보실 수 있게 게시판에도 글을 게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MST3, 3LMI, MSTU 등 레버리지 상품들이 본주랑 괴리율이 엄청 큰데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 MST3이나 3LMI는 영국장으로 새벽 1시 30분이면 장이 마감됩니다. 따라서 새벽 동안 발생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를 다음날 장이 열리면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괴리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3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반나절이 지연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적용의 지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령 MSTR 본주가 첫날 소폭 하락 중이다. 새벽 3시쯤 대폭락하고 그 다음날 말아올리면 3배 레버리지의 경우 대폭락이 반영 안 돼서 소폭 하락한 것만 반영했다가 그 다음날 5시 개장하면 대폭 하락분과 그 다음날 말아올리는 상세분까지 더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보통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선물 계약 등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본주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사마다 운용 수수료와 계약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입의 레버리진 MSTU, MSTX 간에도 완전히 일치하여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계약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영되는 시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가 의심하는 본주의 변동성을 왜곡해서 반영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용사 홈페이지에 가면 어떻게 해당 레버리지를 구성하는지 계약 내용이 나오며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매수 방법에 대한 궁금증. 답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여유가 되면 별도의 영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글로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 매수의 방법에는 크게 하락시 매수 물타기, 상승시 매수 물타기가 있으며 이를 세분화하면 1- 하락시 분할 매수 분할 물타기, 1- 하락시 전량 투자 몰빵 물타기가 있으며 2- 상승시 분할 매수 분할 물타기, 2- 상승시 전량 투자 추세 몰빵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가 쓰는 전략은 1- 하락시 비중 확대 분할 매수, 분할 확장 물타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 하락시 적립식 물타기, 분할 DCA 물타기 전략도 존재하고요. 이러한 매수 방법에 절대적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사하는 1- 전략은 레버리지나 변동성이 큰 투자에 적합하며 QQQ같이 변동성이 적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지수 투자의 경우는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는 DCA 투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첫 매수와 분할 구간, 분할 매수의 시점도 종목의 변동성마다 다릅니다. 가령 큰 폭의 변동성이 있거나 비트코인처럼 사이클 폭락이 나오는 종목의 경우 고점 대비 3에서 40% 이상 시점부터 매수를 시작하고 분할 급간도 크게 잡고 첫 매수를 작게 보수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변동성이 클수록 보수적인 투자법으로 이미 변동성이 큰 종목을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 때문에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첫 매수를 찾게 하고 점점 하락폭이 크게 나올 때마다 투자 금액을 증가시켜 평단은 변동성에 맞춰 급격히 낮추고 수량을 크게 늘리는 전략으로 임해하며 이와 반대로 변동성이 작을수록 공격적인 투자법으로 첫 투자 금액도 일정 시대 이상 투입하고 분할 매수 구간을 잘게 쪼개어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적은 금액을 자주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종목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칙처럼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반감기 사이클마다 상승률이 하락 중인데 이번 4차 반감기 사이클에서도 3차 반감기와 유사하거나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이번 상승에는 단순히 반감기의 호재뿐만 아니라 외생 변수, 즉 트럼프 집권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비트코인의 준비자금의 채택으로 인한 비트코인 수요의 증가, 기업들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 모사로 인한 비트코인 수요의 폭발적 증가,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접근성 개선과 저변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비트코인 금융 파생 상품 탄생과 제도권 편입으로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 MSTR의 나스닥 편입 등 다양한 호재가 많아서 이번 사이클의 상승률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이미 단일 기업 중 최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의 상승이 가속화될수록 비트코인이 그랬듯 선취자의 이득, 즉 퍼스트 무버 어드밴테이지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반감기 때부터 비교하자면 비트코인의 첫 가격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률 측면으로는 수학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으나 로그 함수로 비트코인의 변화 양상을 보게 되면 선형으로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변화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장기 보유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더욱 빛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측 못할 변수가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이 결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 제 증권사 어플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3배 레버리지가 검색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답변. 각 증권사마다 다루는 레버리지가 다르며 제가 사용하는 삼땡증권의 경우 영국장에서 있는 레버리지를 다루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삼땡증권이나 영국장 레버리지를 다루고 있는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질문. 국민연금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에서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며 위탁운용사에서 MSTR에 투자를 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이 전체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되어 해당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국회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간접 투자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면서 MSCI를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인덱스 운용과 위탁운용사의 투자를 통해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한 것은 지수투자 등 간접투자 등 맞는 내용이고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규제들을 제거하고 다른 국가보다 선제적으로 비트코인 등의 준비자금 활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마이클 세일러가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자사주 매입을 안하고 본인 지갑에 비트만 채워넣는데 폰지 사기 아닙니까? 실제 댓글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 현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식을 사는 것보다 비트를 매입하는 게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힘은 비트코인 상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강화하려면 자사주 매입이 아닌 비트코인 매입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회사 돈으로 자신의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소유로 사는 것입니다. 세일러 본인의 것은 본인 돈으로 사며 별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영원에 수렴할 경우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로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영원에 수렴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지금 금의 가격이 갑자기 영원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보유한 금을 일방적으로 내놓는다 해도 시장의 가격이 일부 하락할 뿐이지 금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인해 그 가치를 매수하려는 자가 나오고 결국 시장이 이를 흡수하여 결국 영원으로 만들 수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분할하여 존재 중이고 누군가가 보유한 양 일부를 매도한다 해도 누군가는 하락한 가격의 메리트로 인해 그것을 매수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누군가 보유하고 일시에 파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비트코인은 10%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특정 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며 설령 극단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모든 물량을 시장에 던진다고 하여도 가격이 일시에 크게 하락할 뿐 결국 그 물량을 잃고 시장에서 소외되어 갈 것입니다. 이는 사토시의 서에서도 나오듯 반대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독점하려고 많은 수량을 매입하려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독점이 불가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거 헌트 형제가 1980년대 은을 독점하기 위해 매점 매석했으나 파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고 사회의 암묵적 합의가 형성된 이 시점부터는 비트코인은 영원에 수렴할 수 없게 되어버린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더라도 마이클 셀러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다 팔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탈은 비트코인의 보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 변경 혹은 마이클 세일러의 은퇴 등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 주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단기간 붕괴는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거시경제적 뉴스보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이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 언제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레버리지를 매도할 생각이신가요? 매도 전략이 궁금합니다. 답변. 향후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예상대로 연말 상승 후 내년 초까지 상승이 이어진다면 아마 내년 2월이 오기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본주로 갈아타면서 비트코인을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현금 비중과 안전자산으로 일부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변화 양상을 보면서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고 힘든 한 주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